어머니는 집 지키셔야죠. 집 청소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굳이 따라오실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분석하는데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단 하나의 강력한 개인적인 이야기, 해운대 사장님의 비밀스러운 용서를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로 삼아서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이야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한데 굉장히 날카로운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며느리가 가족여행을 가면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어머니는 집 지키셔야죠. 집 청소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굳이 따라오실 필요 없어요. 자, 잠깐만요. 이 문장에 한번 머물러 보죠. 만약 당신이 67년의 세월을 살아온 어머니의 입장이라면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뭐가 피어오를까요? 오늘은 이 말 한마디가 촉발시킨 한 여성의 내면, 특히 그 안에서 들끓었던 그 차갑고 단단한 분노의 감정을 한번 해보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67년을 살아오며 느꼈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것 같았다고 표현해요. 이건 그냥 뭐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런 차원의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지워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럼요. 이건 그냥 말실수나 물의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일종의 언어적 폭력이거든요. 특히 그 나중에 나오는 평생 청소만 하셨잖아요. 이 말은 와, 27살부터 남편이랑 같이 밀안장이라는 펜션을 일궈내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지켜온 그 한 사람의 역사를 청소라는 단 하나의 행위로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그 사람의 삶에 있던 자부심, 사랑, 성실함, 희생 이런 모든 가치를 그냥 싹 제거해버린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밀한장이라는 공간이 이분한테는 그냥 일터가 아니라 남편과의 추억이고 또 아들과의 삶의 터전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성취의 상징이었을 텐데 맞습니다. 그 모든 세월의 무게가 청소 좋아하시잖아요. 이 가벼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부정당한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평범한 분노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종류의 분노가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분노를 되게 뜨거운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폭발하는 그런 뜨거운 분노. 네네, 그렇죠. 하지만 자신의 존엄성이랑 역사가 송두리째 부정당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요. 모든 게 차갑게 식으면서 오히려 정신이 선명해지는 차가운 분노죠. 실패이나 무력감에 빠지는 대신에 상황을 정확하게 딱 인식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간단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되는 분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뭐 아들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거나 며느리랑 언쟁을 벌였을 텐데 이분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조용히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죠. 김 사장, 오늘부로 리조트 예약 전부 취소하세요. 아니, 이 장면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소름 돋지 않았어요? 정말 영화적인 순간이죠. 이게 바로 그 분노의 에너지를 파괴가 아니라 재건에 사용하는 아주 탁월한 예시입니다. 며느리한테 화를 내는 건 내 감정의 통제권을 며느리한테 넘겨주는 행위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리조트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오롯이 자신의 세계 안에서 자기 힘으로 내리는 결정이에요. 며느리에 의해서 무너졌던 자신의 존재감을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세우는 바로 그 첫 번째 행동인 거죠. 상황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되찾아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엄청난 반전이 드러나죠. 이분이 그냥 집에서 청소만 하던 평범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부산 해운대의 대형 리조트 블루오션 해운대 리조트의 숨겨진 사장님이었다는 사실. 이걸 알고 나니까 그 전화 한 통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며느리에 대한 무슨 소심한 복수가 아니라 자기 왕국에서 내리는 여왕의 명령이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분노의 첫 번째 표출을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향했다는 점이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며느리한테 증명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 전화 한 통으로 주인공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을 자신이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바로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리조트 사장이다.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그냥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요. 근데 이분은 무려 3개월 동안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을 끝까지 보겠다고 결심하면서요. 이건 좀 위험한 도박 아니었을까요? 아들하고의 관계까지 나빠질 수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거죠. 하지만 이 시어머니의 목표는 단순한 사과를 받거나 상황을 정리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 바로 며느리라는 사람의 본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분의 가치관이 딱 드러나는 대목이죠. 누군가가 약자를 대할 때 보여주는 모습이 그 사람의 본성이다. 아, 돈이나 권력 앞에서 보이는 친절과 존중은 그냥 상황에 대한 반응일 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본 거죠. 와.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이 며느리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기간이었군요. 어머니는 이건 모르시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손 더러워지니까 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속에서는 막 천불이 났을 텐데 그걸 다 사귀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듯이 지켜봤다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3일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전략적 인내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감정적인 대응을 바로 하는 대신에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반응을 보류하는 거죠. 이 3개월은 며느리에게는 시험의 시간이지만 시어머니 자신에게는 그 차가운 분노를 다스리고 가장 효과적인 다음 수를 구상하는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끌어오르는 감정을 그대로 터뜨렸다면 아마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파국으로 끝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분노를 깊은 곳에 얼려둠으로써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낼 시간을 번 겁니다. 결국 며느리가 먼저 무너지죠. 어느 날 울면서 어머니, 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드라마라면 여기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제 다 괜찮다 할 타이밍인데 이 시어머니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요. 아주 침착하게 말하죠. 용서는 아직이다. 하지만 기회는 줄게. 이 부분이 이야기의 백미라고 생각해요. 용서와 기회를 아주 명확하게 분리했다는 점이요. 이건 굉장히 정직하고 지혜로운 태도예요. 감정적인 상처와 분노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로 눈 녹듯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한 거죠. 네네. 대신 그 분노의 에너지를 파괴적인 복수가 아니라 건설적인 교육의 방향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주겠다는 거니까요. 그 기회라는 게 바로 자신의 리조트 신입사원 자리였죠? 네, 특혜는 없다는 조건과 함께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상이에요. 며느리한테 돈이나 선물을 주면서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자신이 평생 해왔던 그 노동의 현장으로 밀어 넣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시어머니가 원했던 건 며느리의 눈물이 아니라 땀이었던 거죠. 며느리가 자신을 청소하는 사람으로 폄하했으니까 바로 그 청소와 서비스가 얼마나 고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직접 몸으로 배우게 한 겁니다. 이건 처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며느리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교육자로서의 면모가 돋보이는 결정이죠. 분노를 관계를 재설정하는 가장 창조적인 방식으로 사용한 겁니다. 몇 달 뒤에 리조트를 찾아간 시어머니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손님에게 진심으로 웃으면서 응대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전에 자신에게 보였던 그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정말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미소를요. 네, 동료 직원들의 평판도 좋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꽁똥 얼어붙었던 시어머니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장면이죠. 시어머니가 설계했던 본성 확인 시험이 며느리의 눈물이 아닌 땀으로, 사과가 아닌 행동으로 통과된 순간입니다. 며느리가 자신처럼 힘없는 다른 누군가, 즉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직접 확인한 거니까요. 이걸 보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철이 없었을 뿐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해가 돼서 그 기나긴 감정의 여정이 끝을 맺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을 꾹꾹 눌러 쓴 편지를 건네죠. 어머님, 저는 철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짧고 간결한데 그 안에 모든 과정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오랫동안 단단하게 닫혀있던 시어머니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오죠. 눈물을 흘리면서 며느리랑 아들을 함께 꼭 안아주잖아요. 네. 그날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마지막 문장이 그래서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이건 단순히 갈등을 봉합한 게 아니에요. 한번 완전히 부서졌던 관계를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건강한 존중이라는 기반 위에 새로 지어 올린 거죠. 그날 밤 해운대 바다를 보면서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 잘했지? 라고 묻는 마지막 장면은 정말 먹먹하더라고요. 이 모든 인내와 시험의 과정이 결국 아들 네렐가 진짜 동반자로 바로 서길 바라는 그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거 보여주니까요. 자,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묻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끝까지 참고 보셨을까요?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말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통찰은 분노를 다루는 제3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분노를 느끼면 즉시 표현하거나 혹은 무조건 억누르는 것,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분노를 터뜨리지도 삭혀 없애지도 않고 오히려 차갑게 유지하면서 상황을 재설계하고 관계를 재건하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심리적 도구예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세상은 결국 여러분이 준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처럼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에는 같은 길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속 시어머니의 이 모든 전략은 리조트 사장이라는 경제적, 사회적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기회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면 비슷한 방식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무시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관계를 재설정할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힘이 없는 자의 차가운 분노는 과연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